저는 회사 규모를 나름대로 좀 키워서 직원도 100명 넘게 거느리고 나름대로 CEO로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별만큼 벌었고 대략 매년 요때쯤 되면 5월에서 한 6, 7월쯤 되면 저는 가족들과 함께 이제 여행 다니는 게 제 어떤 답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그냥 뭐 일이었으니까.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그만두시고 다음 대선이 이명박하고 정동영이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주 가열차게 이명박을 찍었습니다. 네. 저는 그때만 하나도 저는 보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으로도 보수였고 제 어떤 이념적으로도 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시민포탈을 한번 글로벌하게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아닌 한국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국에다가 서버를 두고 미국 법인 회사를 만들면 한국에서 관섭을 못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관섭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시민포탈을 여기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딱 보니까 내가 미국을 가본 적이 없네. 한 번도 이 나이 먹도록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 영어도 되게 못해. 제가 오래 살 수 있는 영어는 땡큐밖에 없어. 그리고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거기서 고민했더니만 생각난 사람이 옵티머스 사건을 취재하면서 알게 됐던 이혁진 대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혁진 대표하고 이제 왓츠앱을 통해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오라는 거예요. 무작정 오시라고. 오시면은 자기가 일을 도와주겠다. 자기 하던 일을 다 중지하고 도와주겠다. 딱 그 말 한마디가 되게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있으면 어차피 기소당할 거고 기소당하면은 저는 감옥에 갈 각오도 있었고 주변에 그런 말도 했어요. 까짓거 감옥 들어가서 못 만들고 나오지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만큼 저는 자신도 있었고 또 그 전까지 보통 22전 22승을 할 만큼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진실만 전달했기 때문에 암만 윤석열 정부가 되더라도 정의로운 판검사는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싸워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남아서 한번 치열하게 투쟁을 해볼까? 라는 생각도 가졌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제가 빨대로 이렇게 심어놨던 검찰 쪽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자들은 손 안 댄다. 기자들은. 강진구 기자나 이제 다른 기자들은 손 안 대는데 대표는 손 댄다. 대표는 조리돌림 할 거고 망신 줄 거다. 너를 싹 뒤집어갖고 탁탁탁 할 거다. 조국처럼. 탁탁 털어서 먼지가 막 쏟아지면 그걸 침수봉대 시켜가지고 막 조리돌림하고 망신을 줘서 회사에 문 닫게 만들 것이다. 대표가 문 닫아버리면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라? 내가 털릴 게 많네? 내가 그동안 사업을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무현 정부하고 또 일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 현재에서 또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털면은 털리겠구나. 흔히 말하는 폴리바갱을 통해서 나를 옥죄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한국을 떠나는 게 열린공감TV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기자들한테도 그게 유리할 것 같고 상의를 했어요. 기자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다들 이해하더라고. 그게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하자고. 대신에 이제 시민포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네거티브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좀 무리한 계획이다. 포탈은 언론과 다르다. 포털이라는 것은 종합 서비스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자칫 잘못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크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분야 아니냐. 언론 쪽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분야, 기자들이니까 할 수 있는 분야지만은 포털은 전혀 모르는 기술적인 어떤 영역의 분야이기 때문에 괜히 잘못 손댔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저기서 거짓말을 제가 몇 개 짚어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주장이니 추정이니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닌 게 저희가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성추행 전과가 있다는 거는 본인이 저희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그런 전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노무현 정권하고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 털릴 거다. 아니 노무현 정권하고 일한 게 털릴 이유가 됩니까?
그건 전혀 아니죠. 그건 노무현 정권하고 일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말도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이력을 파악해본 결과로는 노무현 정권과 어떤 일도 같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분이 본인 얘기로 입으로 얘기를 하죠. 이혁진 씨가 사실 저희가 대선이 끝난 직후에 왓츠앱으로 연락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미국에 와서 잠시 머리라도 식히시죠 라고 제안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혁진 씨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지고 저희가 안쓰럽고 그리고 위험할 거라는 판단을 해서 그런 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기자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제안에 뭐 화답을 하거나 반응을 한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혁진 대표가 정천수 씨가 본인이 이제 미국에 가겠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은 걸로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본인 마음이니까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기사가 뜨는데 각각 다른 이제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산불 난 기사, 하나는 교통사고 난 기사, 하나는 뭐 윤석열이가 하야한 기사, 하나는 뭐 윤석열이가 밥 먹고 뭐 방귀 낀 기사 네 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네 개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BTS가 유행이니까 BTS의 멤버가 각각 다른 멤버 4명이서 막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개 각각 사건에 대한 기사가 동영상으로 살짝 흐르고 있는 겁니다. 살짝. 그게 5초 정도 흐른다고 봅시다. 그 말하고 있는 거를 어느 한 기사를, 윤석열의 방송국 기사를 한번 딱 클릭을 하면 그 4개 창이 그 한 개의 기사로 확 커지는 거예요. 확 커지면서 그 BTS 멤버가 실제 말을 하는데 그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합니다. 딥페이크가 뭔지 아시죠? 인공지능이 그 사람이 실제로 말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행동하는 것처럼 하는 기술입니다. 그게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요즘은요. 그 BTS 멤버 중에 한 명이 윤석열이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디서 누가 밥을 먹다가 방귀를 꼈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실제로 윤석열이 방귀 끼는 장면이 막 나오고 그런 게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돌아갑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가상현실, 메타버스라는 거죠. 처음 읽고 그 느낌은 되게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테크에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닌데 일단 여기서 나오는 뭐 네이버 다음 구글을 뛰어넘는 메타버스형 이런 거는 보통 이 회사들도 지금 되게 보전을 하고 있는 거고 1년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인건비만 10조 가까이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두 장짜리 페이퍼를 만든 거는 그냥 큰 거대 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런 형태였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인데 결국에는 초기 버전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면 많이 안 될 것 같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일단은 현실성이 너무 없다고 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K컬처를 가미한다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BTS의 member 한 명이 처음에 초기 화면을 딱 켰을 경우에 얼굴들이 보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뉴스에 관련된 카테고리를 책임지는 앵커의 모습처럼 보여서 딱 클릭을 하면은 그날의 주요 뉴스를 설명을 해준다든가 뒤에 백그라운드로는 그날의 주요 뉴스 한 장면이 예를 뭐 불타는 장면이 나온다든가 뭐 교통사고 장면이 나온다든가 그러면서 인공지능 AI 형태로 해서 그 BTS 멤버가 간략하게 뉴스 헤드라인 정도만 읽어주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 뭐 가상현실을 다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기를 딱 클릭하면 그제서야 이제 텍스트 위주로 이렇게 뉴스를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만 저는 단순히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게 그럼 벤치마킹 하신 게 아니고 그렇죠. 생각만 한 거예요. 네, 머릿속으로만. 그런데 그게 이제 이제 인공지능 AI 데이터가 각 언론사들의 기사들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되게 큰 관건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번 하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 단순히 생각한 거를 저는 인간의 양심에 좀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판단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단순히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유저들이 이 포털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뉴스 기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유튜브처럼
배치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한 거고요. 그 사람한테 일종의 이제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는, 그게 뭐 가상화폐라든가, 제가 블록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블록체인 잘 모릅니다. 뭐 가상화폐라든가 그런 형태로서. 근데 저는 되게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잘못하면 엄청 그렇죠. 네. 저도 주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갖다 피신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어떤 형태로 간의 보상, 그러니까 베네핏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서 이제 지급을 해준 것처럼. 이 열린 공감이 우리나라 어떤 정치에 있어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만에 하나 이제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도 떳떳해야 되니까 혹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남들한테 욕을 먹거나 잘못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이 진보 진영 전체 자체가 이제 욕을 먹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의 어떤 시민 제안서에 조금이라도 약간 좀 허황된 내용이 있거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뭐 가세형이나 그런 데서 이걸 입수해가지고 이놈들 이거 뭐 이상한 짓 한다, 말도 안 되는 거 한다 이러면 이제 오히려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그 뉴스가 이제 상위로 올라가는 아마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다면 사실은 네이버의 어떤 검색 순위하고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아까 처음에 이제 이 포털을 딱 열면 이렇게 뭐 BTS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뉴스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클릭을 하면 실제 이제 뉴스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점은 보통 그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볼 때 딱 그 표제만 보면 이게 무슨 뉴스인지 이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바로 그 뉴스를 알고 싶어 하지.